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원피스 1140화 전체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스코퍼 가반은 생각보다 정말 강했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이번 화는 지난 챕터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루피는 가반의 행동에 혼란스러워하고 왜 싸워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로는 스코퍼 가반이 얼마나 강한지 예상하고 과거 콜로니, 자신의 아빠가 얼마나 강했는지 이야기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루피는 빠르게 손을 뻗어 가반이 가지고 있는 열쇠를 잡으려고 하지만 가반은 쉽게 피해내며 루피를 따돌립니다.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한 루피는 가반에게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다시 열쇠를 잡으려고 하지만 이번에는 가반이 열쇠에 패기를 두르고 루피를 땅에 내리칩니다. 가반이 패기를 두른 열쇠가 루피에 닿자 검은 번개 이펙트가 발생합니다. 회의감이 굉장히 강력한 해적들에게서 보이는 공통적인 반응이죠. 로드와 나미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놀라는 모습입니다. 루피는 굉장히 화가 났고 루피는 가반에게 여러 번 공격을 시도했지만 가반은 손쉽게 피해버립니다. 가반은 루피의 밀짚 모자가 멋지다는 칭찬을 하고 루피는 이 모자는 샹크스가 물려준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쇠를 넘기라고 하네요. 가반은 밀짚 모자를 샹크스가 완전히 준 게 아닌 것이냐며 돌려서 이야기하자 루피는 샹크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요. 이때 가반이 열쇠의 일부를 루피의 입에 집어넣자 루피의 머리가 열쇠 모양으로 변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반은 쌍도끼를 꺼내 루피를 공격할 준비를 하는데요. 조로는 가반의 도끼를 보고 놀라는 모습입니다. 루피는 가반의 패기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제대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가반의 공격이 시작되고 가반이 도끼를 여러 번 휘두르자 성에 탄 부분이 파괴되는 괴력이 보여집니다. 루피는 이 공격을 간신히 피해냈고 옆에 있던 조로 역시 세 개의 검을 모두 사용하여 공격을 겨우 방어해냅니다. 가반은 혼잣말로 루피에게 좋은 동료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나미와 로드는 가반의 강함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루피와 조로는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루피는 자신의 모습을 기업 힙스로 끌어올리고 조로 역시 삼도류를 꺼냅니다. 루피의 모든 옷은 이제 흰색이고 심지어 바이킹 헬멧도 머리카락과 융합되었고 루피에게 뿔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루피는 조로에게 시작하자는 사인을 보내고 조로 역시 준비는 끝났다는 사인을 보냅니다. 가반은 니카이 형태를 목격하고 이것이 바로 니카이 형태인가라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루피와 조로가 가반을 공격하지만 가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싸움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열쇠를 넘깁니다. 루피와 조로는 갑자기 싸움을 포기한 가반에게 화가 난 상태이고 로드는 가반이 누구인지 말하려 하지만 가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게 그를 막습니다. 가반은 로드에게 서두르지 말라는 사인을 보내고 가반은 로드에게 그들이 엘바프를 떠날 때쯤 엘바프가 아직 안전하다면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루피와 조로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열쇠는 고맙다면서 다시는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루피의 대답을 듣고 웃으며 떠나는 가반. 이때 샹크스가 엘바프의 가반을 만나러 온 장면이 회상으로 펼쳐집니다. 샹크스는 엘바프에서 가반을 만났고 루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반에게 루피를 믿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반은 자신이 루피를 쉽게 믿을 것 같냐고 이야기하죠. 샹크스는 웃으면서 가반에게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샹크스는 루피를 보게 된다면 가반이 루피를 인정하고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장면은 윌러스 스쿨로 전환되고 아이들이 앙주에게 이상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봤다고 말하지만 앙주가 올려다보니 사라졌습니다. 다시 장면은 샴록과 군코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샴록과 군코는 거대한 나뭇가지에 도착합니다. 샴록은 엘바프가 학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군코가 손을 들어 땅에 마법진을 만들어냅니다. 마법진의 검은 번개가 소환되고 새로운 신의 기사 2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신의 기사는 세인트 썸머스입니다. 그는 안경을 쓰고 긴 머리와 수염을 기른 중년 남성입니다. 그는 호화로운 안락의자에 앉아있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옷을 입기 전에 소환된 듯해서 탱크탑과 속옷만 입고 있습니다. 썸머스는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1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조아의 식량 공급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신들이 굶어 죽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신의 기사는 세인트 길링엄입니다. 그의 이름은 일본어로 키린 가무이고 그리고 키린 열매를 각성한 듯 보입니다. 그 이유는 길링엄 목 주위에 떠다니는 흰 구름이 보이기 때문이죠. 길링엄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등장하고 그는 긴 갈기와 함께 매우 긴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는 말의 머리와 비슷하지만 뿔이 2개고 긴 수염이 2개 있습니다. 길링엄은 샴록과 비슷한 군복을 입고 있으며 매우 이상한 삼지창을 쥐고 있습니다. 썸머스는 샴록과 군코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군코는 썸머스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에 당황해서 뒤돌아섭니다. 썸머스와 길링엄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환된 것처럼 이야기하며 이곳은 엘바프가 아니냐며 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샴록은 1명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왜 2명이 왔냐며 이야기하고 길링엄은 윗선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합니다. 썸머스는 엘바프의 규모에 감탄하고 도대체 이곳에서 뭐하고 있는 것인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랄드 왕의 무덤을 방문하는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4명의 신이 기사단이 거대한 나뭇가지 위에서 바다코끼리 학교의 아이들을 관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썸머스는 마침내 군복을 입었고 그 모습은 동료들과 비슷하지만 여러 개의 메달과 가슴에 장미가 보입니다. 썸머스는 좋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엘바프의 아이들을 납치해서 마리조아로 데려오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 하죠. 길링엄 역시 아이들이 너무 거대해서 마법진을 통과할 수 없다고 말하고 배를 이용해서 후송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둘의 대화는 농담입니다. 군코는 이 2명의 대화를 들으며 장난치지 말라는 눈치를 보냅니다. 그리고 샴록은 사악한 표정을 지으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샴록은 너의 힘으로 이걸 게임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떠냐는 제안을 하는데요. 오다는 이번 화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가바네 앞에서 태양신을 직접 보여줬다는 것이고 엘바프의 태양신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루피가 바이킹의 모자를 쓴 채로 한 몸이 되어버린 바이킹 형태의 니카의 모습을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루피가 열쇠를 손에 넣었죠. 루피는 로키와 약속을 했습니다. 로키는 자신을 풀어주면 루피가 원하는 해적단 하나를 완전히 박살내주겠다고 이야기했으며 더 나아가 샹크스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여 루피를 현혹시켰을 것입니다. 루피가 로키의 봉인을 풀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로키가 가져올 혼돈의 규모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엘바프에서는 굉장한 변수인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신이 기사단이 시작할 게임이 과거 인간사냥의 게임과 굉장히 유사할 것이라는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들이 진행할 게임이 어떤 게임일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은 원피스 1140화 심층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